네, 여러분. 자, 이번에는요, 8페이지 41, 42번에 이어서 거꾸로 한번 쭉 가볼게요. 여러분들, 7페이지에 3점짜리가 두 개가 있어요. 자, 이렇게 키워볼게요. 37번, 그 다음에 38번, 요 두 개가 3점 문항이고, 네, 나머지는 2점짜리 문제예요. 자, 우리 어려운 거 먼저 보기로 했으니까, 네, 거꾸로 갑시다. 38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 좀 키워주시고. 쌤이 지금 영상을 올리고 있으면서 바로 촬영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쌤은 내일도 정상 출근을 하기 때문이에요. 네. 본업이 강사가 아니어서 어쩔 수가 없네요. 자, 여기 보시면요. 주석 단어. 네, 김주석 나왔습니다. 페이텐트 특허입니다. 특허. 여러분들 특허. 이거 특허를 내주는 것도 정말 좋은 직업이에요. 변리사라고 아시죠? 또 내가 어떤 저작권, 특허권 이런 거를 갖고 있으면 그게 자산입니다. 지식 자산이라 그러죠. 그죠? 그래서 우리 주로 이제 창작을 하는 분야에서 뭐 곡을 만들어낸다거나 그런 어떤 저작권 수입 이런 것들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제1의 저작권 수입 음악가가 누굴까요? 네, 가수. 연예인 중에서는 쌤은 다시 태어나면 잘생긴 미남 배우 겸 가수가 하고 싶은데 쌤이 원래 동경하던 연예인은 미국에 사는 언니예요. 누구들의 이제 어머니 뻘인데 그 브리트니 스피어스라고 쌤이 정말 정말 좋아했던 아이돌 가수가 있어요. 원조 아이돌. 지금은 이제 요정은 아닌데 그때 이제 브리트니 스피어스와 크리스티나 아길레라가 양대 산맥이었고요. 쌤 둘 다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크리스티나 아길레라는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브리트니는 조금 그래요. 삶이 많이 힘들었나 봐요. 많이 방황을 했고요. 어찌됐건 그래요. 그 쌤의 어떤 동경의 대상은 이렇게 무대 위에서 끼를 마구마구 이렇게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뛰어난 그런 미국의 아이돌이었다. 그러니까 쌤 내면에는 어떤 그런 것들을 동경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다시 태어나려고 생각해 보니까 그런 어떤 무대 위의 퍼포먼스를 보이는 예쁜 여자 말고 다음 생에는 좀 잘생긴 남자로 태어나 보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이제 기왕에 멋진 남자로 태어난다면 배우가 되어볼까라고 했는데, 사실은, 배우도 배우지만, 연기도 연기지만, 쌤은 음악을 좀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누가 롤모델, 다음 환생 버전의 롤모델은 키아누 리브스입니다. 독특하죠? 키아누 리브스 상당히 좋아하는 배우인데, TMI예요. 우리 아버지 닮았어요. 어, 쌤의 아버지를 영접한 쌤의 지인들이 전부 다 저희 아버지를 키아누 리브스다, 키아누 리브스 닮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뇌피셜이 아니야. 쌤, 무슨 말 하려고 하는 건데요. 그분이 연기도 잘하지만 그리고 잘생긴 미남이지만 일렉 기타 기타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거 아시죠? 취미 부자예요. 쌤이 동경하는 삶은 그런 예술적인 삶입니다. 배우 겸 음악가 겸 영혼이 자유로운 사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굉장한 순정파인 걸로 유명하죠. 어, 헤어진 연인을 잊지 못해서 그 괴로움 때문에 노숙 생활까지 했던 그런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는 배우예요. 여튼 그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 어, 이 의식의 흐름이라는 게 참 희한하지. 음악가가 되면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특히나 기존에 있는 곡을 연주하는 그 정도 레벨 말고 내가 직접 곡을 쓰고 세상에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그죠? 그럼 당연히 뭐가 따라와요? 네, 저작권이라는 게 따라오죠. 그게 일종의 특허권이에요. 그죠? 특허를 내주는 직업, 변리사라는 직업도 굉장히 이제 되게 어려운 전문직 중에 하나이지만 그런 특허나 저작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상당히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직업 시장, 우리가 AI를 대신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했을 때 이런 권리를 확보하는 거, 그런 방향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그 얘기를 하려다가 지금 브리트니 스피어스 지나서 키아누 리브스까지 왔어. 이런 맛도 있어야지. 그지? 이미 푼 문제 또 보는 것도 지긋지긋한데 뭐 똑같은 얘기 또 들으려고 쌤 거 듣겠어요?
쌤이 강의 재생 목록에다가 딱 해설을 써놨지만 쌤은 B급 감성이다. 그리고 때 되면 올라온다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사설학원 선생님들의 해설 강의처럼 쌤이 아주 정석대로 EBS 선생님처럼 강의할 것이다. 모범적이고 바르게 강의할 것이다. 라는 걸 기대하지 마세요. 쌤이 싫어하는 거는 남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요. 자, 그래서 predicament. 남들과 똑같으면 곤경에 빠져요. 내 정체성을 내가 인정할 수 없어. 난 달라야 돼. 그래서 곤경 내지는 역경이라고도 하고요. 곤경이 뭐예요? 이건 이제 요즘 친구들의 문해력 이 정도는 알 거라고 믿습니다. 어려운 일, 역경 이런 거를 딛고 일어났을 때 우리의 영웅적인 서사가 시작되죠. 무슨 영웅? 임영웅. 아우, 네, 됐어요. 자, 갑니다. 자, 38번에 주어진 문장 볼게요. 자, without. 자, 유형은 다 알 거니까 해석만 이제 쌉소리 그만하고 시간도 없는데 정말. 자, without 뭐 없이란 뜻이죠. Any special legal protection. 어떠한 특별한 법률적인 보호 없이예요. For trade secrets. 뭐에 대한? 거래 비밀을 위한. 이제 trade는 무역도 되지만 거래라는 뜻이 기본적이죠. 국가와 국가 간의 거래. 나라와 나라 간의 거래가 이제 무역이 되는 것이고 어떤 거래의 비밀을 위한 그런 어떤 법적 보호 없이 또는 그런 법적 보호가 없다면 조건으로 해석이 되네요. However, 이거는 뭐 무조건 표시가 들어갔어야 돼. 여러분들의 시험지에 이 체크가 무조건 되어 있어야 돼요. 하지만 이런 법적인 보호가 없다면이 되겠죠. 없다면 그러면 이러한 비밀스러운 인벤터는 발명가가 되겠죠. 리스크 쓰니까 위험 부담을 지는 거예요. 위험을 뭐라고 할까요? 위험을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 쌤이 이제 밤이 되면 잘 시간이 돼서 좀 버퍼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침과 밤의 상태가 사실 많이 다른데 지금 무리하고 있죠? 무리. 자, 리스크는 위험을 감수하다. 그래요. 그게 좋습니다. 자, 위험을 감수해요. 위험을 마주해요. 위험을 뭐라고 해야 되니? 감수하다라고 합시다. that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에 꽂혀갖고 이게 어문계의 큰 그래요. 뭐라고 할까나 집요한 점 중에 하나입니다. 작은 뉘앙스 하나에 민감한 거. 쌤이 이제 글을 쓰는 걸 좋아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다르고 어다른 거에 굉장히 민감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글 쓸 거라고 알았다고 그래요. 니들이랑 뭐가 중요하니? 지금 나를 처음 만나는 친구들도 있을 건데. 자, 뭘 어떤 위험을 이제 감수를 하는 거냐면 unemployee라고 하게 되면 직원이죠. 뽑아주세요. 이거 직원이에요. 또는 contractor. 이게 뭐죠? 계약자가 되겠죠. 이런 사람들이 will disclose. 자, close는 덮어두고 닫아두는 거예요. 근데 그걸 this 한다고 했으니까 부정접두어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누설하고 발설하고 까발리는 겁니다. 전문 용어. 자, 뭐를요? The proprietary information이에요. proprietary가 뭘까요? proprietary 이게 좀 어려운 단어인데 여기 김주석이 없단 말이야. 이거 좀 불만입니다. 이 단어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어려운 단어예요. 어떤 정보죠. 그죠? 어떤 정보를 누설을 할 수 있는 위험 부담을 지게 되더라. 이건데 이게 무슨 정보일까? 그죠? 정보는 정보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죠? 이거는 소유자 또는 뭐 등록 상표가 붙어 있는 그런 뜻이에요. 소유권자의 뭐 이런 뜻으로 proprietary. 오케이? 근데 중요한 키가 되는 단어는 아니기 때문에 얘를 모른다 하더라도 문제를 풀 수는 있습니다.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however예요. 하지만 이라고 꺾이면서 법적 보호가 없으면 그러면 곤란데스. 자, 요거를 딱 파악하고 문제를 풀면 되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Trade Secret Law aims, 그러니까 aims가 동사가 되겠죠. 즉 무역에 있어서 또는 거래에 있어서의 비밀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aims to 어떤 것을 겨냥합니다. 무엇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 promote innovation. innovation은 혁신이죠. 혁신을 promote, 촉진하고, 그죠? 뭔가 활성화시키고 이러한 것을 목적으로 해요. 자, 양보절입니다. 비록 뭐일지라도 it accomplishes this objective in a very different manner than patent protection. 비록 이것이 accomplishes,는 뭐예요? 이거 성취해내는 거죠? 이것을 성취해요. 라고 하면 안 되겠다. This objective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겠죠. 이러한 objective 목적, 목표
달성하고 성취한다 하더라도가 되겠네요. 어떻게? 매우 다른 방식으로. 자, 뭐랑은 달라요? Than patent protection. 특허권 보호, 특허 보호랑은 매우 다른 방식으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한다 할지라도 이 secret law라는 것은 어쨌든 간 innovation을 촉진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입니다. 그럼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trade secret law가 뭐지? 라는 거죠. 그리고 얘는 분명히 뭐랑은 다른 거예요? patent protection이랑은 다른 개념인 거예요. 까지 감 잡고 가면 됩니다. 자, notwithstanding the advantages of obtaining a patent. 오케이. 특허권을 얻는 것의 advantage니까 이점이죠. 그러한 이점에도 notwithstanding, 불구하고예요. 얘도 양보의 뜻을 갖고 있어요. 특허권을 얻는 것의 이점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노베이터들, 혁신가들이 prefer to, 선호하는 거죠. 뭘 선호해요? protect their innovation, 그들의 혁신을 지키는 것을 선호해요. through secrecy, okay? 비밀을 통해서 자기들의 어떤 혁신의 결과물 이런 것들을 보호하는 걸 선호한대요. 그렇습니까? 그런가 보지 뭐. 흐름상 매끄럽죠? They may believe that. 그들은 믿을지 몰라요. 대디아를요. 자, 뭔데요? Cost and delay of seeking a patent 까지가 주어네요. are 이게 대절의 동사. 즉 비용과 지연이 되겠네. 자, 뭐에 있어서? 특허권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의 비용이라던가 어떤 들어가는 시간, 어떤 지연 이런 것들이 are too great. 너무 크거나 또는 that secrecy better protects their investment. 그 비밀이 better protects니까 더 잘 보호를 하는 거예요. 뭐를? 그들의 투자를 더 잘 보호하고 and 그리고 increases their profit. 그들의 이익을 또 증진시킨다. 라고 믿을지 몰라요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 잘 찾아야겠죠. 이 사람들은 뭘 믿는 거야? 특허권을 왜 추구하지 않는 거죠? 특허는 단점이 있는 거죠. 왜? cost란 딜레이가 생겨. 그죠? 그러니까 특허보다는 뭘 선호한다고? 비밀을 선호한다고. 됐죠? 오케이. 됐어. They might also believe. 그들은 또한 믿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 연결되고 있죠. 아직까진 however가 들어갈 만한 자리가 안 나왔어요. 자, 네디아를 믿을지도 몰라. The invention, 발명이 can best be utilized over a longer period of time. 오케이. 가장 잘 활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 동안? 더 긴 시간 동안. 더 긴 어떤 period of time이니까 기간 동안이죠. 뭐보다 longer than이 되겠네요. patent would allow. 특허가 허용해주고 허가해주는 그러한 기간보다도 훨씬 더 오랫동안 유용하다 또는 사용될 수 있다. 더 잘 사용될 수 있다. 라고 믿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결국은 계속해서 나오지만 이때 invention 이라는 말은 결국 secret law에 적용을 받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꺼려하는 거는 어디 갔어? 나의 형광펜. 이 부분이죠. patent would allow. 이게 너무 길다는 거예요. sorry. patent가 허용하는 기간보다도 이 invention이 더 오랫동안 활용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는 뭐에 영향을 받을 때? secrecy. 비밀로서 보호를 할 때 그렇다는 겁니다. 이해됐죠? 지금 흐름은 계속 연결되고 있어요. 쌤이 말을 조금 천천히 해야 되는데 지금 마음이 급해. 다 해주고 싶어서. Sorry. 감안해서 들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Once the idea is released. 일단 아이디어가 방출되면 일단 아이디어가 펼쳐지고 나면 it will be free as the air. 그게 어떻게 될 거예요? 공기처럼 아주 자유로워질 거라는 겁니다. 뭐 아래에서 under the background norms of a free market economy. free market이니까 자유시장 경제가 되겠죠?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무서워. 그런 어떤 free market economy의 어떤 배경 규범이 되겠죠. norms라고 하는 건 어떤 이놈 저놈 아니고 규범 또는 어떤
기준 이런 거예요. 그런 기준 하에서 어떤 그런 규칙 하에서 굉장히 자유로워질 겁니다. 라는 거예요. 일단 아이디어라는 게 한번 세상에 공개가 되면 자유로워질 거다. 그래요? 그래요. 근데 뭐 어쩌라고? 갑자기 왜 이런 말이 나왔죠? 아이디어라는 게 일단 공개가 되면 세상에 노출이 되고 나면 그게 굉장히 자유경제 시장에서 어떤 그 배경이 되는 기준 하에 아주 공기처럼 자유롭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앞에서 계속 특허라고 하는 것보다는 비밀에 의지한다, 의존한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 4번에 가서 갑자기 전혀 연관성이 없는 이야기가 나왔죠. 그럼 중간에 한번 이 문장을 한번 넣어보자고요. 이 트레이드 시크릿을 위한 어떤 특별한 법적인 보호가 없다면 그러나 이런 비밀스러운 발명가들은 리스크, 어떤 위험 부담을 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어떤 위험 부담이요? 직원이라던가 계약자의 어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소유권 또는 뭐 등록 상표 그죠? 그런 게 붙어 있는 어떤 정보들, 하여튼 소유와 관련된 그런 정보들이 다 disclose 밝혀지게 되고, 그러니까 영업 비밀이라는 게 없는 거야. 다 까발려지는 그런 어떤 리스크를 감수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죠? 뭐가 없으면 특별한 법적 보호가 없으면. 그래서 이 내용이 나오고 이게 네거티브 하잖아 지금. 그러고 난 다음에 왜 이런 부정성이 생기는지에 대한 그 내용이 뒤따라 나오니까 정답은 4번에 들어가 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 연결해 보면 되잖아. 일단 이 아이디어가 공개가 되고 나면 그게 완전 자유롭게 다 풀려버리거든. 됐나요? 그러니까 4번 뒤에 나오는 문장은 중간에 뭔가가 꺾어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게 굉장히 공기처럼 자유롭게 그냥 고삐 풀린 말이 된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어서 5번 볼게요. Such a predicament. 그러한 곤경, 역경 이러한 것은 그러니까 고삐 풀린 말, 공기처럼 아주 그냥 자유분방하게 막 이렇게 다 오픈돼 버리는 거. 그러한 역경은 would lead any inventor seeking to rely upon. 그 lead죠. lead to니까 A를 to 이하하도록 lead하는 겁니다. 이끄는 겁니다. 즉, 쌤 지금 잘못 표시한 것 같아. 이제 잘 시간 됐나 봐. 미안. 자, 리드, 그래요. 어떤 인벤터들, 오케이, 좀 더 읽어볼게요. Would lead any inventor seeking to rely upon secrecy to spend, inordinate amount of resources building high and impossible fences. 오케이. 그래, 읽어야겠다. 네, 준비 없어서 그래. 즉흥적으로 해서 그래. 자, 그러한 predicament, 역경은요. 그래요. 그 어떠한 발명가라 하더라도. 근데 어떤 발명가? 이제 seeking은 분사죠. 뒤에서 후치수식 해주고 있는 거죠. seek to, 추구하는 겁니다. rely upon은 의지, 의존하는 거죠. 즉, 의지하고 의존하기를 바라는 그런 인벤터. 그죠? 뭘 의지해요? secrecy, 비밀에 의지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죠? 이런 사람들을 여기 to에 걸리죠. lead to가 어떻게 하게끔 만들어? To spend an inordinate amount of resources. 쓰게끔 만드는데 본동사란 뜻 아니에요. to 뒤에 이제 동사는 lead to에 걸리는 겁니다. ordinate는 평범한 건데 inordinate이니까 평범하지 않은, 비범한 내지는 비정상적인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좀 불필요하게 상당량의 어떤 자원을 소비하게끔 만든다는 겁니다. 뭐 하느라? spend 다음에 ing, 그죠? spend 자원 ing, spend 시간 ing, 그죠? 그러니까 어떠한 자원을 뭐 하느라 쓴다라는 겁니다. 뭐 하느라 쓰는 건가요? high, 높고 and impassable fences, 이 건너갈 수 없는 그런 울타리를 세우는 데 쓰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around their research facilities, 그들의 연구시설 주변에다가 and 그리고 greatly limiting the number of people, 사람들의 수를 상당히 제한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제한하는 데 쓰게 한다가 맞겠네요. 그럼 이때 and는 무슨 병렬? 이렇게 병렬이 되겠네. 그죠? spend resources building ing, spend resources and limiting ing.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아주 높고 건널 수 없을 만한 그런 펜스를 만드는데 자원을 쓰게 만들고, 두 번째는 매우 제한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의 숫자를. 어떤 사람의 숫자를?
with access, 어떤 접근 권한을 가진 사람, to the proprietary information. 한 번 더 나왔네요. 이게 아까 그 소유의, 그죠? 소유자의 등록 상표가 있는 이란 뜻이랬죠. 어쨌든 특허, 소유권 그런 거랑 관련된 단어야. 그런 정보에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비밀 유지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수를 제한해야 되잖아. 바로 떠오르는 사례가 있네요. 코카콜라의 비밀. 얼마 전에 쌤 회사의 사무실에 선배님이랑 코카콜라 얘기한 적이 있어요. 코카콜라 만드는 비법은 이 세상에 단 3명만 알고 있다. 이 얘기를 엊그저께 했거든? 근데 이게 바로 여기 지문이랑 연결이 돼버리네? 비밀을 아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건 그때부터는 비밀이 아닌 거죠. 그죠? 이거는 뭐예요? 비밀주의를 선택했을 때 단점이 되는 겁니다. 특허권이 워낙에 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들고 하니까 보통에 발명하는 사람들은 그냥 특허 하지 말고 우리 그냥 이거 어떻게 발명했는지 그냥 비밀로 하자. 비밀주의를 좀 더 선호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아까 역접에서 꺾였죠. 이것도 단점이 있어. 일단 시장에 공개가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뭘 발명을 했어도 조립 분해해 보면 금방 누군가가 따라잡죠. 그죠? 오늘 쌤이 지하철 타고 오면서 유튜브로 경제에 관한 그 채널을 막 들으면서 오는데 우리나라의 스타벅스가 왜 예전에 스타벅스만 같지 않을까 이런 내용의 기사였어요. 빨리빨리 하는 건 의미 없을 것 같아서 마음 비우고 다시 그냥 내 스타일대로 갑니다. 근데 이제 스타벅스는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원조, 본토인 미국에서조차 지금 예전만 같지 않다라고 약간 외면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유능한 CEO를 영입을 해서 다시 옛날의 스타벅스, 예전 감성의 스타벅스, 예전의 가치를 갖고 있던 그 스타벅스로 되돌리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했다라고 하네요. 어찌됐건 값도 애매하고 예전만큼의 어떤 그런 경험을 제공한다, 공간을 제공한다, 이런 어떤 서비스 경영 철학도 없고, 그냥 돗대기 시장 같고, 그죠? 빠른 회전율과 약간 싸구리한 상품. 옛날에는 굿즈 준다 그러면은, 아이고, 레어템이다 그러고 막 눈에 쌍심지를 켜고 막 받으려고 했는데, 지금은 뭐 흔한 게 스벅 굿즈고, 그죠? 어느 순간 노선을 박리담회로 잡은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쉽기가 그지 없는데, 근데 그 스타벅스가 어찌 됐건 우리나라에는 네, 이제 신세계가 인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스타벅스가 전 세계에 있지 않겠습니까? 스타벅스가 어쨌든 이탈리아도 뚫긴 뚫었어. 이탈리아 사람들이 커피에 대한 자부심이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들 모르실 거예요. 에스프레소가 아닌 것은 거들떠도 안 보는 사람들이야. 커피에 물 타 먹는다고 미국인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인데 거기를 스타벅스가 들어가려고 하니 거기는 완전 고급화 전략을 썼겠죠. 그래서 매장을 성공적으로 오픈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 중국에서도 완전 외면당하고 있어요. 어, 이유는 뭐냐? 중국에 이제 자체 브랜드가 생긴 겁니다. 루이싱 커피라고. 여러분 들어두면 재미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어디로 여행 갈지 모르잖아? 루이싱 커피가 스타벅스를 벤치마크해서 저것들을 따라잡겠다 이러고서 이제 짝퉁을 잘 만들지 않습니까? 지금 특허권 얘기하니까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 커피의 비밀, 로스팅의 비밀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우리의 경영 전략의 비밀. 그런데 세상에 비밀이 어딨어. 이게 세상에 공개가 되고 나면 공기가 퍼져 나가듯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퍼져 나가죠. 그러니까 기술이라는 것도 결국은 누군가가 금방 카피하고 금방 따라잡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이싱 커피는 뭐예요? 스타벅스의 경영 전략 플러스 중국인들 현지 입맛 플러스 그죠? 가격 정책 이런 것들을 써서 5년 만에 스타벅스를 완전히 이제 내수 시장에서 거의 그냥 찬바람 쌩쌩 이제 골방으로 보내고 자기들이 1등 커피 브랜드가 됐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다음 후발주자의 브랜드는 쌤이 머리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 후발주자가 또 나타났대요. 그래서 중국의 넘버 원을 제끼기 위해서 지금 넘버 투로 급부상하고 있는 또 커피 브랜드가 있다고 합니다. 중국이 엄청난 시장이죠. 그죠? 인구가 말도 못하게 많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1등이라고 하는 거는 박리담회가 굉장히 가능하죠. 그래서 1위의 르싱을 따라잡기 위해서 커피 가격, 모든 음료의 가격을 2,000원 아래로 책정을 했다나? 뭐 그렇습니다.
선생님 중국이니까 2,000원이면 비싼 거 아니에요? 아, 그것도 옛날 중국이에요. 중국도 굉장히 많이 물가 상승이 이루어졌고 인건비도 상당히 많이 올라서 우리나라 공장이 중국의 공장을 갖고 있던 기업들이 이미 다 빠져나갔어요. 어디로? 베트남으로. 베트남도 비싸다. 그럼 어디로 가요? 방글라데시로. 그러니까 자꾸만 인건비가 저렴한 제3국 찾아서 이렇게 공장을 이동을 시켜요. 음. 근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쌤이 오늘 퇴근길에 들었던 내용인데 그게 또 이 수능 지문이랑 연결이 되네? 재밌네요. 그래서 이 영원한 비밀이라는 게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발명해. 이 세상에 없는 거를 발명하는 발명가의 입장이라면 위에서는 발명가들이 왜 비밀주의를 선호하는지에 대해서 쭉 나왔죠. 특허권을 따낸다라고 하는 거는 비용도 들어가는 일이고 복잡하고 또 시간도 들어가고 아우 그 사이에 그냥 빨리 출시해버리고 말지. 그죠? 요즘같이 또 빨리 하는 시대. 시간이 막 금인 시대에는 더 하겠죠. 특허를 무시하고 막 절차를 건너뛰고 그냥 우리 이거 우리끼리만 알자 비밀에 붙이자라고 세상에 뭔가를 내놓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4번을 기점으로 내용이 바뀌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그거에 따른 부작용들. 그죠? 이 비밀주의라고 하는 게 사실상은 한번 공개가 되고 나면 그냥 공기처럼 자유롭게 그냥 떠다니는 거랑 같아. 그게 결국은 뭘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펜스를 치게 만들어. 펜스라는 건 뭐죠? 남들이 엿보지 못하게 울타리를 쌓는 거죠. 시야를 가리려고 뭔가 가림판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밀은 누구도 알아선 안 돼. 이 코카콜라 제조의 비법을 누구도 알아선 안 돼. 이런 식으로 펜스를 친다거나 내지는 이 비밀은 너랑 나랑 쟤랑 딱 셋이만 알고 있는 거다라고 알고 있는 사람의 수를 제한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데 더 많은 자원을 쏟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게 있어 없어? 없어. 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됐죠? 네. 그래서 역시나 쌤 강의는 그죠? 급하게 후루룩 말아잡수면 재미가 없다. 역시나 썰을 곁들여야 내 강의답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내서탈로 38번 해설하고 여기까지 할게요. 나 자야 되겠어. 38번까지 올리고 나머지 또 꾸역꾸역 올려볼게요. 수고했어요. 나 수고했고 여러분들 수고 많았어요. 오늘 너무 고생했고요. 아침에는 10월 모의고사 올리고 저녁에는 수능 해설 올리고 그렇게 해볼게요. 아니면은 당분간 수능 해설만 올리던지 아무튼 그래서 3점짜리 여러분들이 혼자 해결하기 어려웠을 법한 가장 고난도 문제만 일단 먼저 터치하겠습니다. 나머지 해설은요, 저 EBS나 대형 학원 선생님들이 이미 다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정석대로 그냥 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그런 채널 알아서 찾아가시고요. 저는 B급 감성이 좋아서 왔습니다. 이러면은 기다리세요. 때 되면 진짜 다 올라올 거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